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이해가 잘 안 되시든가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반응하고 이해를 말씀하실 때 이해 부분은 이해를 이제 이렇게 이해력을 높이려면 그 본인이 견문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공부가 많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지식적인 면에서 그건 이제 견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해라는 건 뭐냐 하면 반응하는 것을 하나하나 해체해서 바라보는 눈이에요. 내가 어떤 걸 반응 딱 했잖아요. 왜 반응할까? 나의 몸은 왜 반응할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반응이 딱 있으면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왜 나는 잠을 못 잘까? 어떠한 긴장이 있으면 무언가 발표를 하든가 뭘 할 때는 긴장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긴장감이 나는 왜 될까? 제가 어떠한 사회 보든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때에는 사회를 보든가 해야 되는 어떨 때는 막 내 안에서 무언가가 떨림이 확 올 때가 있어요. 긴장되는 게. 그러면 저는 저한테 이야기하거든요. 긴장을 이렇게 딱 잡는 거, 반응을 잡는 거를 먼저 하지 않고요. 저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저기 나가서 그냥 무언가를 사회를 보든가 뭘 하는 건데 뭐 이게 떨릴 게 뭐가 있는 거야? 내가 긴장할 게 뭐가 있어? 다 지나가는 거고 이거 잠깐 내가 내 인생에서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 내가 왜 이렇게 긴장을 해? 이렇게 제가 저한테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쫙 내려가요. 그럴 때에는 해체해 놓는 거죠. 이 현상, 내가 사회를 보는 이 상태. 그래서 나의 인생의 큰 부분에서 이것이 크게 그렇게 작용하지 않는 건데 그렇게 하나하나 해체해 가는 거죠. 그 상황을. 그러다 보면은 내가 긴장할 이유가 없어요. 긴장을 내가 왜 하지? 나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렇게. 그러면 긴장하는 게 뚝 떨어지고 내가 그걸 즐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뭘 할 때 긴장을 잘 안 하는데 어느 때 보면 긴장될 때가 있어요. 저도 막 올라와서 뭐가 막 떨림 같은 게 있을 때, 뭘 발표할 때도 그렇고. 근데 어떤 때는 그래요. 어떨 때는 안 그런데. 어떨 때 왜 그렇지 생각해 보면 내 마음 상태가 그런가? 그러면 그걸 계속 저는 제 스스로가 계속 분별해요. 그래서 분석하고 해체시켜요. 계속. 그러다 보면 뭐 내가 이렇게 긴장할 게 없는데 왜 그렇지? 그렇게 계속 내가 이렇게 일으키다 보면, 이해해서 일으키다 보면 그게 쫙 가라앉아요. 그러면 이제 탁 잡고 그 시간에 내 시간으로 즐기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이해라는 것이 어떤 경험, 견문 이런 게 아니고 있는 그 상태를 분석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분석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나의 마음이라는 것도 누군가가 이렇게 딱 해갖고 내가 기분 나쁜 마음이 딱 올라왔는데 분석해보면 나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건데 내가 중요하게 만드는 거죠. 마음을 일으켜 사건을 만들고. 사건을 딱 만들면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잖아요. 뭐 흔히 예전에 뭐가 있는데 뭐 누가 줄을 딱 서 있는데 셉치기를 해가지고 내가 화가 났다 뭐라고 했는데 뭐 싸움이 되고 예를 들면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알아서 딱 했는데 화가 나서 했는데도 내 인생에 뭐 이게 크게 뭐 이게 뭐 이 사람이 뭐 바쁘겠지. 운전을 하는 게 얘가 가장 낫겠네요. 저도 운전하다 보면 누가 이렇게 쫙 들어오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저도 젊었을 때는 창문도 내려서 막 뭐라고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바쁘면 또 저도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요즘에는 누가 딱 들어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 기분 나쁜지 모르겠는데 난 잘 가고 있는데 들어오면 그러면 기분 나쁜 거에 제가 생각해요. 왜 내가 기분 나쁜 거에 이렇게 빠지지?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해서 싸워봐야 나한테 손해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생각하죠. 그래 약속이 어제였겠지. 그래 바쁘겠지. 그러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확 지나가요. 그리고 그래도 안 지나가지면 나도 그래 바쁠 때 나도 들어왔는데 뭐 정말 이 사람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는 사람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기분이 상하고 막 쫓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쫓아가기도 하고 제가 그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정말 부끄러워지는데 어쨌거나. 근데 지금은 절대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냐 하면 그래 깜빡이 안 켜고 아이고 저 깜빡이도 킬 줄 모르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냥. 그게 해체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정말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반응을 딱 잡는 거 연습하고. 이게 살아가는데 나에게 큰 도움들이 돼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명상을 하는 이유예요. 내 살아가는데. 그러면 스트레스도 적어지고 크게 마음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가 일이 딱 있으면 신경이 정말 많이 쓰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것저것 하면서 이것도 신경 쓰이고 저것도 신경 쓰이고 가만히 있어도 막 신경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명상 자세를 잡고 명상해요. 그래서 호흡에 집중을 막 하는데도 이게 안 떨어져요. 그러면 또 하나 또 해요. 이게 내가 왜 이게 마음이 안 떨어지지? 왜 내가 여기에 이렇게 계속 움직이지? 즉 신경이 쓰인다는 건 혈압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혈압이 올라왔으니까 뇌에서는 저 안에 있는 저 편도체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의식은 약해지고 얘가 그 왜 그렇지 내가? 그걸 계속 분석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가라앉아요. 내 인생에서 이게 가라앉지 않을 만큼 정말 내 인생에서 큰 사건 사고가 있어서 내가 잠도 못 자게 했고 막 그런 일들이 얼마나 될까요? 망상 피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것이 정말 있을까요? 우리의 스트레스는 거의 99.999%다 망상 때문에 오는 거죠. 망상은 뭐죠? 그냥 감각적인 것에 탁 치여가지고 거기에 내가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망상 피우는 것이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는 명상해 보면 아는 거죠. 내가 집중하려고 해도 무언가 그림이 쫙 지나가고 이야기가 지나가고 우리의 뇌는 그렇게 진화해 와서 그래요. 그렇게 진화해 와서. 근데 진화하면서 우리에게는 이 의식이라는 것 또한 같이 진화해서 만들어졌어요. 얘를 키우면 이 진화하면서 온 이 탐심, 진심, 망상심을 꽉 잡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이미 과학계에서 증명된 거고. 이걸 꽉 잡으면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뭐 인생 얼마나 남았다고 쓰잘데없는 것에 망상 피우고 괴롭게 살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고 싶으면 거 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면 날 세워도 나아요. 하기 싫은 거면 7시간 자고 8시간 자고 일해도 피곤해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거로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명상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고.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 모두 다 이제 50년 넘게 살았는데 뭐 살아가면서 나에게 행복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기에도 이제 얼마나 남았다고 난 생각해요. 물론 10대, 20대 분들은 이거 하면 아주 의식도 커지고 정말 공부도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걸 해서 알려주면 아이들은 정말 같이 크게 갈 수 있겠죠. 집중력도 커지고 스트레스도 잘 안 받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감각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라 가지고 무언가 이야기하면 느낌이 확확 빨리 와요. 그래서 반응이 빨라요. 지금도 반응이 빨라요. 저는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한 박자 쉬고 여유 있는 사람이 훨씬 낫지 반응 빨라가지고 도움되는 경우 많지 않아요. 반응 빨라서 도움되는 경우 진짜 많지 않아요. 내 일 할 때는, 내 거 할 때는 반응 빠르니까 일을 저는 빨리 끝낼 수는 있어요. 어떤 일 할 때는 저는 한 번에 2개, 3개도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빨리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정말 도움되는 걸까? 여유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유 있는 게. 그리고 반응이 빠르지 않은 사람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응 빨리 안 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반응이.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요거를 딱 잡는 거, 이거 정말 현대인에겐 너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혹시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으실까요? 반응이 빠르다 하시길래 혹시 사주에 뿔이
저요? 사주에 불도 있고 사주팔자 볼 줄 아세요? 아니, 불이 많은 사람을 보면 그렇게 급하게 성질을 그렇지 않아요. 불이 세니까 내린다 화가 이렇게 사주를 풀면. 사주라는 게 뭐냐 하면 동양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 자연과 하나가 돼서 사람이 태어나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단멸론이에요. 이렇게 영원한 무언가가 있다 이런 게 없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목화토 금수 이런 것이 딱 모여 있고 지수화풍이나 사대는 인도에 있는 이제 인도인만의 독특한 모습인 거고 동양 사람들은 목화토 금수라는 요 기운에 의해서 사람이 딱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음과 양의 기운이 같이 엮여서 생명이라는 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에 이게 연월 일시에 이 목화토 금수가 이렇게 껴서 이 사람이 이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어떻게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이렇게 쫙 풀어서 설명하면 맞출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진짜 맞추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불교시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업력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업력을 보는 거예요. 근데 불교라는 것은 나의 현재 의식이 업력을, 나의 현재 의식의 행위가 업력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전생에 살아왔던 업력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고, 그죠? 업력에 의해서 살고 있는데 의식이 업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나의 삶은 내가 행복하고 편하고 내가 무언가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가는 사람이면 업력 속에도 그 기운이 꽉 차고 있을 텐데,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업에 치여서 업대로 살지 않겠죠? 자기 의식으로 세상을 만들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업 속에도 나의 의식으로 세상을 만들고 있는 업이 꽉 차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람은 아무리 사주 잘 보는 사람도 사주 볼 수 없어요. 바꿔가고 있어서. 그래서 수행을 정말 해서 나를 바꾸고 있는 사람은 사주팔자를 아무리 정말 세상에 최고가 와도 봐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수행을 해서 자기를 바꾸고 있는 사람일 거고 자기를 바꾸고 있는 사람은 사주팔자 안 봐요. 볼 수 없어요. 바꾸고 있기 때문에 바꾸고 있을 수 있게 설명해 주지 맞추려고 안 해요. 맞추려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듣고 나는 그래 라고 고정하게 되면 악업 짓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사주팔자를 잘 본다. 그 사람은 그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고 이겨내서 할 수 있어. 이 이야기 해주는 분이 사주팔자 잘 보는 거지. 그래서 사주라는 것은 제가 화가 많아, 화의 기운이 많아서 느낌이 빠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업의 업력에 감각적인 요 느낌이라는 요 부분이 아주 강하게 작용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예술적인 것이 강한 분들, 신경이 예민해요. 예민해야만 또 예술적으로 강할 수 있어요. 이분들에겐 특히나 명상이라는 게 중요해요. 반응을 꽉 잡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에선 이해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의식의 기운이 강하면 자기 느낌을 현생에서 어떻게 구현할지까지도 꽉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피카소라는 사람이 예술가로서 느낌이 강해서 그림만 잘 그린 분 아니잖아요. 자기 그림이 잘 팔리기 위해서 자기 아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것 좀 팔으라고 하면 또 아는 사람 가가지고 비싸게 사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 다니면서 아는 사람들로 피카소의 작품 없냐고 찾아다니게 하고 그 화랑에서 피카소의 작품을 잘 팔리니까 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그 느낌만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림만 잘 그려갖고 내 느낌에서 이렇게 그러면 죽을 때까지 굶어 죽는 거죠. 예술가. 우리는 그 예술가가 순수 예술가에서 정말 대단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순수 예술가들은 정신착란 있고 머리 아프고 그래요. 왜? 느낌에 빠져 있으니까. 느낌에 빠져 있으니까. 대다수의 순수 예술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여기에 빠져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TV에서 보면은 뭐 행복 전도사 뭐 하시는 분들이 우울증 걸려 있고 아프고 하는 분들. 왜 그래요?
행복하다고 계속 꾸미고 있어요. 나도 행복해라고 계속 나 행복할 수 없어요. 나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 아무리 만들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 왜? 삶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감정이 딱딱 왔을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 감정을 이겨낼 수 없어요. 감정을 이겨내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즉, 나 행복한 사람이야가 아니고 내가 행복한 사람을 이룰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는 이 능력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얼굴에서 행복해라고 웃고 있는 거 그게 정말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하고 있어서 정말 그렇게 하면 나오는 미소와 꾸미는 건 다른 거예요. 해나가는 건 달라요. 그걸 같이 잘 해나가야 됩니다.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신지요? 제가 늦게 네. 강의를 들었지만 그 지금 이런 게 역지사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역지사지도 알고 보면 그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거든요. 즉, 내 밖에 있는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역지사지가요.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상대방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이해하지 않고 나는 이래라고 그냥 상에 딱 잡혀 있는 사람은 상대하고 언제나 걸려요.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역지사지 절대 되지 않아요. 근데 내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 나도 막 초라해. 내 안에서 이래. 그러면 상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상대도 그럴 수 있었어.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었겠지. 그러면 걸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라는 거 정말 좋은 말인데 저는 더 좋은 말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이해하는 거. 나를 이해하려면 나를 다 해체할 수 있는 거. 이 눈이 있으면 상대방도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얘기 하면서도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이렇게 그냥 별거 아니야. 그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나요. 밀어놔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더 성숙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정말 역지사지하는 지혜일 수도 있고 정말 필요한 지혜인 것 같아요.